일론, 우주시대가 진짜 올까요? 이 질문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KB증권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답은 네입니다. 아주 확신에 쳐서 이야기하죠. 우주시대는 오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좋아요. 우주시대가 온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이 거대한 판에서 과연 누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누가 진짜 승자일까요? 바로 이 숫자 안에 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플러스 55.6%. 이게 뭐냐면요.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우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 이만큼이나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기대감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거대한 돈이 이미 우주로 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 거죠. 아니, 근데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졌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판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린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예요. 이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현실이라니 믿어지시나요? 로켓을 쏘고 그냥 버리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스페이스X는요, 로켓에서 가장 핵심이고 제일 비싼 저일단 추진체를요, 보시는 것처럼 다시 지구로 가져와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정확하게 착륙시킵니다. 와, 이건 뭐 거의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그리고 바로 이 기술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바로 비용이에요. 그동안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벽, 이 어마어마한 비용의 벽을 말 그대로 박살내버린 거죠. 숫자로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스페이스X가 1kg짜리 물건을 우주로 보내는데 드는 돈이 한 2,000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누리호는요, 거의 26,000달러가 됩니다. 이건 뭐 가격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수준이죠. 네, 계산해보면 무려 10분의 1 수준입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차이, 이게 바로 뉴스페이스,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 경쟁의 시대를 열어젖힌 파괴적 혁신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경쟁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더 멀리, 더 높이 로켓을 쏘아 올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거죠.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새로운 우주 산업의 지형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렇게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춰버리니까 다른 나라나 기업들은 다들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로켓 발사 비용으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뭘로 먹고 살아야지? 먼저 업스트림이 뭔지부터 볼게요. 이건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우주 산업이에요. 로켓 만들고 인공위성 만들고 지상에 필요한 장비들 구축하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분야죠. 당연히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기술 장벽도 엄청 높습니다. 반면에 다운스트림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우주에 떠 있는 위성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성이 보내주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날씨를 예측하거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한마디로 서비스와 데이터 분야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이 찾아낸 해법이 나옵니다. 정면 승부가 안 되면 싸움의 판을 바꾸자. 로켓 발사라는 업스트림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서 완전히 새로운 무대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이 새로운 우주 경쟁 시대에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전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현실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우주산업에서 서비스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 다운스트림 분야가 벌써 전체 시장의 67.3%,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증권 보고서도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실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진짜 돈을 버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다운스트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의 심장의 셈이죠. 그리고 보고서는 바로 이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도 있고 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숨은 강자들도 있죠. 이 기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서로 연결되면서 바로 그 다운스트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핵심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정말 먹히고 있을까요? 백마지 말보다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인텔리안테크인데요. 주가가 무려 95% 넘게 뛰었습니다. 시장이 이 다운스트림 전략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겠죠. 근데요, 이건 단순히 몇몇 기업이 잘 나간다는 얘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훨씬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 전체가 새롭게 짜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통합입니다. 정부도 이 변화에 제대로 올라탔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인데요. 첫째, 예산을 16% 넘게 팍팍 늘려서 실탄을 넉넉하게 지원해주고, 둘째, 예전처럼 정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주인공이 돼서 마음껏 뛸 수 있게 판을 깔아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잘하는 기업들을 M&A로 묶어서 말하자면 어벤져스 팀을 만들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죠. 이 모든 변화가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옛날의 우주 경쟁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규칙, 새로운 목표를 가진 뉴스페이스 시대의 막이 활짝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의 우주 경쟁은 누가 먼저 달에 깃발 꽂나 하는 국교대항 자존심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이 새로운 경쟁은 어쩌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자존심을 넘어 저 하늘 위에 새로운 경제 시스템, 새로운 영토를 만들려는 거대한 싸움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